네, 이제 압도적 취재 팀장 권수리 팀장과 함께 뉴스 3 플러스 한번 가볼까요?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 전에 딱 5분 전에 해외에서 딱 혼자 들어가 바로 지시 주셔가지고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 하여튼 그 도착 시간 때 이제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빙판길도 많고 그래서. 자, 하여튼 우리 권 팀장님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건영 부부장 나오신다 그래갖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뉴스3이랑 좀 관련이 없고 좀 지난 뉴스긴 한데 조금 한번 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라고 네. 그 삼성전자하고 네이버가 차세대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에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네이버요? 예, 삼성전자랑 네이버. 삼성전자는 뭐 그렇다 치고 예, 네이버가 AI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도 꽤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죠. 클로버 같은 초거대 AI를 하는데 네. 이게 왜 좀 저는 의미 있게 본 게 있냐면 좀 더 취재를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반도체 만드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수요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거대 AI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도체를 쓰거든요. 예. 그렇게 쓰면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근데 네이버는 이제 대표적인 클라우드 회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게 뭐 구글이나 이런 데랑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네이버랑 협력을 하게 되면은 초거대 AI를 만드는 그 파트너십으로서 굉장히 조합이 좋아요. 초거대 AI는 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좀 알고리즘을 잘 짜고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 처리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서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엄청나게 큰 서버 업체를 이제 해외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자체적인 반도체를 만들어서 써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설계를 하더라도 누군가 이걸 거대하게 써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의 파트너십이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국내에서 좀 좋은 파트너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한번 좀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나왔습니다. 안 좋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예, 뭐 안 좋을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원래 예전에 안 좋으면 좋았잖아요. 이제는 안 좋은 게 안 좋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 전에 이제 물가 잡기 힘들다 그럴 때는 주택 시장이 너무 좀 강하다. 좀 이게 안 빠진다. 그 서비스에서 주택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런 걱정할 것도 없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한 50이 기준인데 31 나왔습니다. 지금 주택 시장 지수 보시면은 와, 이 각도가 떨어지는 각도가 장난 아닙니다. 오. 가파르죠. 지금 2022년 야, 저 팬데믹 그때하고 더 안 비슷한 좋습니다. 상태였네? 비슷합니다. 예, 팬데믹 그렇죠? 때랑. 예. 야, 다음 달 정도 되면 팬데믹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다우존스는 0.49 빠졌고요. S&P는 0.9, 나스닥은 1.49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주택건설업 협회에서 조사하는 자료거든요. 예. 이게 뭐 2012년 중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게 뭐 넉 달째 건설 업황을 시사하는 50선 이하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게 제리 콘터 그 주택건설업 협회 회장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건설자들은 주택 매수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매출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어지다 내후년 좀 돼야 회복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통계도 직방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량이 26만 건입니다. 이게 26만 건이면 이것도 표로 보시면 되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팬데믹 때도 50만 건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26만 건 거래가 없죠. 파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예요? 수도권하고 지방이요.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10만 건도 안 됩니다. 2천만 명이 사는 수도권에서 2022년 통틀어서? 이게 10월까지 예. 지난 한 10년 10년이 15년 이상 중에 제일 낮네요, 지금. 예, 뭐 숫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기존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고요. 거래 절벽이라고 뭐 표현해도 충분히 이게 될 뭐 만큼. 절벽이죠. 이게 네. 푹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에서 떨어지면 뭐 다리 정도는 그냥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30만 호를 웃돌 거라는 좀 전망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입주 거부가 날 정도까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입주 거부날 때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입주 거부. 예, 이게 너무 떨어지면 잔금 납입을 못해서 잔금 납입하더니 입주 거부하고 이제 분양가 좀 낮춰달라 이런 네. 요구들이 아. 그 정말 절정일 때 좀 생겨요. 근데 네네네.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은 뭐 일단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거고 뭐 여기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입주를 하려 그러면은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뭐 그 세입자였다면은 이거를 정리하고 나와야 될 건데 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거래량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저는 가격이 움직이는 것보다 거래량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입주 물량이 좀 많으면 내년엔 그래도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다라는 그래도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예, 요새 자꾸 파란 차트만 갖고 와서 죄송한데 뭐 빨간 차트가 없으니까 안 갖고 오겠지. 현대차가 52주 신저가입니다. 현대차가. 예, 네. 1년 차트거든요.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미국의 IRA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에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 그래도 그 IRA 나올 때 그 조맨친 상원의원이 엄청 골치를 좀 썩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IRA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탈당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어요. 탈당까지? 맨친. 예. 근데 이게 좀 왜 좀 꼬여 있냐면 조맨친이 뭐라 그랬냐면은 IRA와 인프라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그리고 내가 탈당 관련해 어떤 결정했는지 알리겠다. 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우리가 중간 선거할 때 100석 중에 51석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한 12월 10일쯤에 시네마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시네마 의원이? 예, 예, 민주당 의원인데 네. 그럼 50석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딱 중간이잖아요. 조맨친 탈당하면은 다수당이 49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을 세게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뭐 시네마 예, 예. 거기는 왜 탈당? 그러니까 너무 저는 정파적이다라는 이유로 좀 탈당을 했다라 그러는데 네. 제가 그분의 성향이나 뭐 그런 것들은 잘 몰라서 이게 숫자만 그냥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맨친 의원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포석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원래 저기 51석 돼가지고 조맨친 저거 안 돼도 된다 뭐 이랬는데 시네마가 또 골치 아프게 했구만. 그러니까. 자, 머리 아파.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 뭐 이유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을 테니까. 근데 이 현대차도 지금 네. 저 이 얘기 왜 안 하나 그랬는데 좀 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후무 그러니까 현대차의 정부 담당 부사장이 있는데 뭐 IRA로 인해서 조지아주 투자를 좀 철회하거나 줄일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뭐 좀 우회적으로 얘기하긴 했습니다. 매우 거친 질문이지만 IRA로 인한 회사는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다. 여전히 회사가 계속 주시해야 할 경제적 결정이다. 숫자 안 맞으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돌려 얘기했군요. 예, 회사는 전기차 시장 판매와 시장 점유율을 키워야 한다. 근데 뭐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경제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조지아주를 굉장히 세게 압박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 있는 저 같은 잡배들은 그러면 공장 안 짓는다 그래. 뭐 공장 뺀다 그래. 사실 이게 뭐 그 미국에서 하고 있는 강력한 이유가 일자리 창출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공장 안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배치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쉬울 게 없거든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수입차협회 그 대표가 한국 정부가 IRA 이슈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법 개정 필요성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좀 느린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EU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빠르게 그 협상 채널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USTR 그 미국의 무역 대표부도 사실 이게 의회가 갑자기 입법을 해서 그랬지 우리도 좀 어쩔 수 없었다. 우리 몰랐다. 이중 플레이 같은데. 이중 플레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한 것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고 가장 반발하는 국가가 한국이다. 하여튼 그렇게 보도도 나오고 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나와야지 뭐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나와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상하원에서는 그 3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이거 좀 특이한 보도인데 요새 테슬라가 워낙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제목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신물이 난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 구매 가이드 라는 제목으로 테슬라가 마음에 안 든다면 기아의 EV6를 추천합니다. 이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장 상황이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거를 좀 맞으면 좀 아프니까 좀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가격 떨어진 거에 이제 금리 인상이랑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 환율 관련한 실적 우려도 있고. 근데 이게 뉴스3 시간에 소식을 다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맡은 슬롯이 지금 없어서 그 취재한 내용은 그 멤버십에서 오늘 좀 녹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이게 뭐 다른 시간 두시면 다른 시간. 아니 그냥 그 뉴스 3 한다고 뭐 꼭 그 또 다른 슬롯을 안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냥 아침이든 저녁이 나와서 하면 되지. 중요한 거는. 예, 그래 알겠습니다. 되죠. 네. 아니 뭐 지금 다 자기 장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하여튼 그렇게 슬쩍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는 이 선배 아리야. 네. 자, 네. 뉴스3 세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예, 어제 그 저희가 감원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프로님 감원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아 올라왔어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어제 그 우리가 김프로님하고 얘기했던 게 골드만삭스 인력 감축하는 거 보고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걸 전망하는 사람들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감도가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면 내년도 침체에 좀 대비를 잘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전달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취재원들하고 좀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 그 정부 쪽에서 내년도 경기가 그렇게까지 어려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들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요? 정부라고 얘기해야 될지 정권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그러다가 좀 대응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기업들도 인력 감축이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되게 보도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롯데면서점 같은 경우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하이마트 희망퇴직, LG전자 베스트샵 희망퇴직, LG디스플레이 계열사 전환 배치 자율휴직,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희망퇴직, 우리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희망퇴직. 농협은행은 40세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40세? 40세, 만 40세. 40대도 아니고요. 예, 예. H&M 희망퇴직.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데 희망퇴직이에요. H&M. 근데 전망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인크루트가 지난달 직장인 1,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12%는 희망퇴직, 공고사직 등 감원 목적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고 조만간 가능성이 있다는 32%, 삼성전자 불필요한 경비 절감 비상경영, SK하이닉스 투자액 내년 투자 절반 이상을 줄인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쭉 나열하면은 너무 리스트가 길어요. 네. 그래서 고용이 줄어든다는 거는 개인의 주머니가 좀 얇아진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다시 소비 부족으로 나타나고 기업 매출 부족으로 나타나고 이런 사이클로 연결이 될 고리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느슨하게 볼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희망퇴직 및 그 고용을 줄이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쪽으로 약간 흐르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뭐 해외에서 다 뭐 감원 소식이 나오니까 이럴 때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들도 필요한 데도 많이 있겠지만 네. 또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보도에 쓰기가 좀 애매한 워딩이라 이제 일반 보도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런 얘기들을 좀 해요. 이게 돈은 좀 있다. 회사에 돈은 좀 있는데 돈 없을 때 퇴직시키려면은 뭘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하면 이제 몇 년치 뭐 몇 개월치 이게 좀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차라리 받아서 나가는 직원들 좀 챙겨주는 것도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네. 기업이 이제 다양한 이유로 뭐 힘들어서 그런 데도 있고 정말 아직 힘들진 않지만 좀 국간이 있을 때 해줘야 직원들한테도 좀 해줄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미 겹쳐서 뭐 나타나고 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씬에서는 뭐 저 그런 그 뭐라 그래요? 그 뭐 명예퇴직 이런 제도가 구비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야 어떤 경우에는 막 미국식으로 이제 한다는 데들도 많이 나오더만. 바로 이메일 그냥 딱 해가지고 뭐 네. 그죠? 지금부터 이제 컴퓨터 안 될 겁니다. 네, 막 예를 들면 딱 그런 식으로 하는 데들도 나오고 이미 찬바람이 뭐 엄청 불고 있죠. 전 정 대표님 문자를 차단해 놓겠습니다. 어허, 문자 보내지 않으시도록. 그러지 마세요. 방송 중에 하지 마세요. 너 방송 끝났으니까 퇴직.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